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원강 박찬희 세무사입니다. 같은 매출인데도 세금이 몇백만 원 더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매출액이 내가 더 큰데 오히려 세금이 더 적게 내시는 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 때문인데요. 오늘은 간편장부, 복식장부, 추계신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차이점하고 어떤 게 나한테 맞는 절세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식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바로 선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간편장부, 복식장부, 추계신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럼 먼저 간편장부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볼게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자가 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되세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직접 매출 기준으로 우리가 이거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은 한번 화면에 띄어서 좀 확인해 볼게요. 옆에 법조항을 한번 그대로 확인해 보시면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내용이고요. 그 5항의 1호 보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를 뜻하겠죠. 그리고 2호를 보시면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서 수익금액은 매출액이랑 동일한 뜻이에요. 이건 신규가 아닌 이제 기존부터 계속 사업을 해온 사업자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당해 수익금액이 아니에요. 이거는 직전 수익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가나다를 보시면 업종에 따라 그 수익금액 기준이 좀 달라져요. 뭐 도소매업은 3억 원 미만, 뭐 제조 음식점은 뭐 1억 5천 미만, 서비스 기타 자영업은 뭐 7,500 미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죠. 이외의 업종들도 필요하시면 한번 화면 멈추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내 업종에 따라 직전 수익금액 기준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작년에 이 수익금액을 얼마나 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작년 수익금액 다들 모르시잖아요. 이거 어디서 확인하시냐면은 그 홈택스 들어가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누르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거기 메뉴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19년도부터 24년도까지 조회할 수 있는 그 탭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24년도 체크하신 다음에 조회 누르시면은 내가 총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그게 떠요. 그래서 그거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고, 그리고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출력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 안내문 출력하신 거 잘 보시면은 거기에 내 수익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아까 그 금액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간편장부 대상자는 우리가 어떻게 신고를 하냐? 말 그대로예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 근데 복식부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1년간의 매출액, 그리고 뭐 매출 원가, 소모품비, 그리고 뭐 지급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계정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한 줄로 금액을 써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매출 5천만 원, 매출 원가 3천만 원, 소모품비 뭐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어찌됐든 1년간에 대한 매출액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은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한 줄로 신고를 하는 방식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조금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1년간의 매출액을 관리를 해야 되고, 비용도 세금계산서 쓴 거, 뭐 신용카드 쓴 거, 현금 영수증 받은 거 이런 것들도 내가 다 관리를 해가지고 어찌됐든 내 1년간의 총 합계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일단은 내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까운 이제 세무대리인 분들한테 맡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맡긴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라기보다는 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예를 들어 복식부기로 신고하게 되면은 이 산출세액에서 20%를 1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세무대리인한테 맡기게 되면은 이 세무대리인 분들이 대부분 간편장부로 신고하지 않고 복식장부로 신고를 해드려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기장세액 공제를 조금 적용받게 해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어차피 간편장부로 하면 이 기장세액 공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세무대리인한테 맡기는 수수료로 그냥 이 기장세액 공제 더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좀 맡기시는 편이기는 해요, 요새.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게 이제 조금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복식부기 의무자는 어떻게 조금 진행되냐? 복식부기 의무자는 일단 법인은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고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까 간편장부에 대한 기준을 초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업종에서 제한적으로 이 간편장부를 못하게 하는 업종들이 있어요. 전문직업종이 일단은 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무조건 첫 해라고 해도 복식장부로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에 의해서 간편장부로는 신고 자체는 불가능하고요. 추계 신고라고 해서 지금 다음 챕터에서 좀 설명드릴 건데, 복식장부 의무자도 추계 신고로 신고는 가능해요. 대신에 좀 가산세가 붙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세무조사의 위험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참고는 하세요. 그래서 정말 특이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복식장부 의무자들은 추계 신고 말고 복식장부로 신고를 해요. 그럼 복식부기하고 간편장부는 뭐가 다르냐? 아까 간편장부는 제가 그냥 매출액이라든지 비용들을 한 줄로 계정 과목으로 해서 총 금액이 다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복식부기는 이게 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었어. 그럼 이건 복리후생비로 한 줄, 차대변이라는 이 회계 처리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서 기장이라는 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정리가 되면은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익계산서, 뭐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 용어, 이런 것들도 같이 신고할 때 제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업주분들이 직접 하시기에는 그냥 실무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무조건 가까운 세무대리인한테 맡겨야 된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복식부기로 신고하게 되면은 어찌됐든 성실하게 신고를 했고, 이 재무제표라는 게 또 제출이 되기 때문에 뭔가 더 신뢰성 있게 신고가 들어간 거로 쳐요.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이 참고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추계 신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그 좀 설명드렸던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 더 영세한 사업자들, 이제 이런 분들은 간편장부도 작성하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세법에서 그러면은 추계 신고를 해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5천만 원인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 쓴 경비는 뭐 한 3천만 원 경비를 썼어요. 예를 들어. 그럼 내 소득 금액은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내가 이거 추계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경비율이 한 90%에 해당하는 경비율 적용자인 거예요. 내 매출액 5천만 원에서 90%에 대한 경비를 인정하면 얼마죠? 4,500만 원이죠. 그러면 내 소득 금액이 얼마? 500만 원. 그럼 내가 실제 쓴 경비를 넣어도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인데 그냥 이 추계 신고를 하면은 소득 금액이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소득 금액이 더 적다 보니까 당연히 내 종합소득세도 줄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찌됐든 내가 간편장부든 복식장부든 이런 거를 작성을 하는 것보다 그냥 추계 신고를 통해서 신고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 업종별로 경비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순 경비율이고 하나는 기준 경비율이에요. 근데 이 도소매 업종에서 평균적으로 단순 경비율은 90% 정도로 경비가 되는데 기준 경비율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아까 예를 들었던 내가 매출액이 5천만 원이에요. 도소매 업종을 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하면은 내 필요 경비가 얼마를 인정받아요? 500만 원밖에 인정 못 받죠. 그럼 소득 금액이 4,500만 원이나 되겠죠. 근데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면 아까 내 소득 금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갭 차이가 많이 커요. 그래서 이 단순 경비율 적용하는 사람하고 이 기준 경비율 적용하는 사람하고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아까 제가 간편장부 대상자를 체크를 할 때 직전년도 수익금의 기준을 판단을 해서 제가 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경비율하고 단순경비율하고 나뉘는 거는 어찌됐든 직전 수익금의 기준으로도 판단은 하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당해 매출의 기준, 당해 수익금의 기준도 같이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화면 띄워가지고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화면 보시면 이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4항이에요.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서 1호 볼게요. 1호 보시면
네, 간편장부 대상자하고 똑같은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거대로 체크하시고, 근데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 거는 사항 자체 적혀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 금액이 제208조 5항 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 문구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즉, 각 호에 해당만 되는 게 아니라 그 후단의 문구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208조 5항 2호 이것도 같이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간편장부는 당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단순경비율까지 내가 이걸 적용받으려면은 아까 제208조 5항 2호 금액 미만이 돼야만 적용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해에 개업을 했어요. 근데 무조건 단순경비율 적용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 당해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그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의 매출액이 미만이 돼야 돼요. 그것까지 해당이 돼야지 내가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요거 두 가지 체크하셔야 돼요. 단순경비율 적용을 확인하시려면은. 그럼 2호도 마찬가지겠죠.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4항을 확인하시고 당해 수익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5항 2호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전하고 당해하고 모두 각 기준에 맞춰서 충족이 돼야 단순경비율 적용되니까 요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좀 헷갈리시니까 요거는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블로그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블로그에서 한번 확인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그럼 이거 무조건 추계신고에 단순경비율 적용하면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대부분들이 단순경비율 적용하면 유리해요. 유리한데 이거는 실사례예요. 실사례인데 꼭 단순경비율 유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례 듣고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일단은 24년도에 이제 기장을 맡기시려고 찾아오신 사업자 분이셨는데 23년도에는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대요. 근데 이제 24년도 거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매입이 너무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진율이 좋은 게 맞으시냐라고 여쭤보니까 실제 마진율이 그 정도로 안 나오신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23년도에는 매출 매입이 어떻게 되셨냐고 한번 여쭤보니까 23년도 매출액이 뭐 한 5천만 원 정도 하셨고 매입이 한 1억 정도 하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셔서 환급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종소세 같은 경우는 ARS 통해서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대요. 근데 요새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안내문 보면은 그 밑에 이제 ARS 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경비율 적용자들은 다 이 ARS를 통해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게끔 이제 전산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수수료 주고 세무사들한테 안 맡기고 이 ARS를 통해서 신고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ARS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셨는데 이 경우에 이 추계신고의 단점이 드러나요. 왜냐면은 처음에 초기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좀 재고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 구조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그 경우에 해당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추계신고를 해버리면은 내가 간편장부든 복식장부를 작성을 했었을 때 쌓아놓을 수 있는 재고 금액이 다 날아가 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천만 원이다 90% 적용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500만 원 돼서 소득금액 신고한다 라고 하면 세금 거의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신고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신고하신 거고, 실제로는 내가 이 5천만 원이 되고 만약 1억 원이라는 매입 금액이 있으면은 실제 매출 원가에 맞는 금액을 넣고 나머지 금액들은 재고를 통해서 이월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3년도에 매출 원가가 아니고 24년도에 매출 원가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추계 신고를 해버리면은 내가 이 이월시키는 재고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24년도에 경비가 확 부족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개업 초에는 영업을 하신다고 하셔서 마진율을 안 보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결손인 거죠.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그러면 이 결손금은 또 이월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된 금액들을 내년도 소득 금액에서 차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계 신고하시는 게 불리해요. 무조건 간편장부를 작성하던가 아니면 복식장부를 통해서 내가 재고를 쌓아야 되는 경우엔 재고를 쌓아야 되는 거고, 내가 실제 결손이면은 결손으로 신고를 하셔서 2월 결손금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도에 세금 폭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추계 신고와 단순경 비율 적용 잘하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ARS로 신고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내 상황에 맞게 보시고 간편 장부가 유리한지 단순경 비율이 유리한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체크를 할 거는, 내가 간편 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 경비율 적용자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10% 정도밖에 경비 처리를 못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갭 차이가 큰 거예요. 단순 경비율하고 기준 경비율하고 좀 과하잖아요. 90%와 10%는. 그러다 보니까 세법에서 하나 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기준 경비율 적용자가 단순 경비율의 배율을 적용했었을 때 이 소득 금액이 더 적다고 하면은 이거를 적용해도 된다라는 세법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제가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 경비율 적용자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매출액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4,500만 원 소득 금액이 되겠죠. 근데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면 내가 아까 500만 원의 소득 금액이 되겠죠. 근데 적용자가 기준 경비율 적용자니까 원래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배율, 간편장부 대상자면은 2.8배를 곱하고 복식장부 대상자가 추계 신고를 하면은 3.4배를 곱해요. 그럼 아까 그 500만 원 소득 금액에서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니까 2.8배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금액이 1,400만 원 소득 금액이. 그럼 기준 경비율로 했었을 때는 4,500만 원 소득 금액인데 이건 내가 배율을 곱해도 1,4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이 배율로, 단순 경비율 배율 적용한 소득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요것도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 경비율 적용이 되시는 분들은 세 가지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 금액과, 그리고 단순 경비율 배율을 적용한 소득 금액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를 했었을 때의 소득 금액과,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 소득 금액이 제일 낮은 소득 금액으로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종소세를 줄일 수가 있다.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 이해가 되셨으면은, 같은 매출액에 따라서 엄청 많이 세금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도 안 되게 세금이 적으신 분들도 계시고, 왜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따라서 내 25년도 수익 금액을 보고 판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단순경비율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내가 기준경비율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하셔서 이 신고 방식에 맞춰가지고 잘 신고하시는 게 절세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좀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잘 선택하셔서 내년도 5월 종소세 신고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도움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